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하락세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꼭 아셔야 하는 4가지 소식을 좀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채권 전문가 70% 11월 금통위에서 25bp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이번 11월 금통위를 앞두고 채권 보유, 운영 관련 종사자 100명을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 결과 응답자의 99%가 이번에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체 응답자의 70%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25bp 인상한다고 예상을 했어요. 빅스텝을 예상한 전문가는 29%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시장 대세는 25bp 인상으로 거의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은행에서는요, 2차례 깜빡이를 켰어요. 11월 12일 언론과 접촉한 이창용 의원의 총재가 10월 미국 CPI 둔화를 보면서 단기적으로 좋은 소식이다, 통화정책 변화가 좀 나타날 가능성을 약간 언지를 줬었고요. 11월 15일 날 서경영 한국은행 금통위원이요, 대내 금융 안정을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요, 25bp 인상에 지금 근거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금통위에서 2명의 빅스텝 반대 소수 의견이 있었던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자금 시장 상황이 악화되는 것도 고려가 됐습니다. 요즘 예금 넣으시는 분들 예금금리 보면 깜짝 놀라시잖아요. 그만큼 지금 자금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성 위기가 심각해요. 한국은행의 2가지 책무가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인데 지금 금융 안정 측면에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민간 기업들이 지금 자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원달러 환율이 미국 10월 CPI 발표 이후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5bp 올릴 수 있는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50bp 빅스텝 올리고 내년에 1월에 25bp 올랐다면요, 이제 쇼킹 부동산 가족분들이 내년에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좀 다소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이번에 25bp 올린 게 호재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내년 1월에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어서 하락세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25bp 인상만으로도요, 이미 2012년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가 된다는 겁니다.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는 거죠. 한국의 최종금리 수준은요, 여전히 의견이 엇갈려요. 이창용 의원의 총재는 10월 금통에서 최종금리가 3.5% 내외로 예상하는 시장 기대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는데, 모건 스탠리는 최종금리가 3.25%, DBS는 한국은행이 3.75%까지 올릴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최종금리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1월이 기준금리 고점 수준에 거의 근접할 것이다. 고점이거나 고점 바로 밑 수준일 거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1분기에 현재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조금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금융시장에 천천히 반영이 된다, 어떤 식으로 시장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시장 금리 유동성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부분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죠. 먼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86.5입니다. 전월 대비 2.3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자, 얘가 100을 기준으로요, 100이 넘으면 향후 소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거, 100 이하면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건데 100보다 한참 아래에 위치해 있죠. 올해 5월 달에 102였던 거에 비해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점점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수출 실적이 지금 10월부터 계속 감소세가 이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수마저도 이제 침체 신호가 조금씩 보인다는 거죠. 1년 후 주택가격 전망 CSI는 61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낮죠. 왜냐면 얘가 올해 4월까지만 해도 114였거든요. 이때면 이제 뭐 대선 있고 일기 신도시 호재 있고 이랬던 상황인데 지금 60일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냐. 5개월 연속 이 조사 이래 사상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82도 사상 최저치였는데 거기서 76, 67, 64, 61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바닥 뚫고 지하실로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11월 기대 인플레이션 4.1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는데 이것으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8월 이후에 계속 4.2에서 4.3%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에서 3분기 가계대출 현황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요즘 매매값하고 전세값 급락 중인데 과연 가계부채가 줄었을까? 지난 주택가격이 8년 동안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계속 들었던 이야기가 가계부채가 뒤집히에 100% 넘었다. 이거 나중에 큰일 날 것이다. 그럼 실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왔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가계대출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3분기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0.3조 원 감소했다는 부분이죠. 2021년 4분기 이후에 가계대출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3분기 기준으로 잔액이 1007.9조 원이 나왔습니다. 3분기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반면에 신용대출은 감소했죠. 신용대출은 감소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여전히 변하지가 않고 있더라. 왜냐면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 꾸준히 수요가 있거든요. 다만 그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요. 집값 대세 하락기에도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같이 금융위기 이후에 자산가격 조정을 받은 대부분의 선진국 국가들이 가계부채가 크게 하락한 것과 다른 모습이죠. 자, 저는 이것이 전세자금 대출의 보편화가 만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지역별 아파트 전세가를 보면은요, 전세가율이 급등하는 시기에 대책이 있었어요. 2013년에 사적보증의 한도가 3억 원으로 확대됐어요. 그리고 2015년에 사적보증의 대출 한도가 5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기준금리 변화에 전세 수요가 결정되고 전세 가격이 영향을 받으면서 매매 가격도 이 전세 가격에 의해서 급등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즘 연속된 금리 변화만 바라보고 있고요. 과거 2012년의 주택가격 하락 모델을 현재에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전국 아파트 3만 5천여 가구가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10년 4개월 만에 금리가 가장 높아지는데 12월 달에 전국적으로 3만 5천 가구, 전국 물량 기준으로는 13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은요. 2만 492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입주가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2021년 2월 이후에 수도권 입주 가구가 2만 가구가 넘긴 것은 처음입니다. 경기도가 1만 6,246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인천이 3,485가구, 서울시가 761가구입니다. 자, 저희가 경기도 인천 물량 2023년에 너무 많다 말씀드렸죠. 2022년에 경기도 입주 물량이 10만 호였는데 이번에 10만 6천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입주 물량 상당수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 달에 몰려 있는 게 문제고요. 인천 지역은 4만 가구 분명히 많은데 내년에는 5만 가구나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도권으로 다 계산해 봤더니 26,465호가 증가한다는데 2022년보다 2023년이 금리가 훨씬 높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1분기 때 진짜 심각한 상황이 올 거다 계속 강조를 드렸고요. 이번 1분기 때 위기 상황은 제가 볼 때는 나라님도 구제 못할 것이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에 입주 물량이 몰려있고 금리가 가장 높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전세값이 가장 바닥에 가까울 가능성, 전세 시세는 금리가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현재 금리는요, 애초에 나왔어야 되는 대출금리나 예금금리보다 현재 더 높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유동성 위기 상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일한 금리 수준이면 1년 중 전세값이 가장 낮은 시기를 늘 1분기로 꼽았고, 그리고 기준금리가 이례적인 수준까지 높기 때문에 저는 전세 가격이 1분기 수준에서 바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근데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세 시세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전세 시세가 가장 낮다는 거 여러분들 매매에 참고하시면은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부동산 소식 4가지를 정리드렸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